태인씨, 여러분들 태인씨는 33살이에요 나이가 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려진 대로 헤어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강남 헤어숍 부원장이래요. 그리고 일찍 시작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형 1순위는 치열 고른 사람, 그리고 원수인상을 좋아한다는데, 여기서 약간 좀 문제되는 부분이 원하는 능력이 태인씨가 자기 연봉의 2배 버는 사람이 좋대요. 태인씨가 부원장이고 그리고 뭐 모델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연봉의 2배 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은 최소 연봉이 한 2억? 왠지 1억 이상 벌 것 같거든요, 연봉을. 2억 이상 버는 남자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자기소개에서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태인씨 어머니는, 태인씨는 이렇게 원하는 게 있지만은 태인씨 어머니는 돈 많이 못 벌어도 사위가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원한다고 합니다. 남자 출연자들 어머니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거든요. 태인씨 어머니가 이제 자기 딸을 소개하면서, 일단은 아무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죠. 일단 태인씨가 이것저것 하는 것도 바쁘고 그리고 쉬는 것도 평일에 쉰대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버는 거에 2배 되는 소득을 버는 남자를 원한다고 하니까 남자 출연자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금 태인씨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소개 전까지는 되게 애가 참 싹싹하고 괜찮은 것 같다 싶다가도 자기소개 들으면서 쟤는 우리 아들을 참 외롭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 다들 이제 능력들이 괜찮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우리 아들한테 뭔가 나만큼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자애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무슨 심리야? 대놓고 연봉 2배 원한다고 말하는 거 도대체 무슨 심리야? 본인이 그만큼 막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본인이 그만큼 그런 남자 만나야 된다고 자신을 갖는 건가? 상향혼 본능이라고요? 물론 저는 상향혼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여자분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남자 만나려고 하는 거, 나보다 10만 원이 더 버는 남자 만나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2배는 너무 심했지. 2배는 욕심 아니에요? 2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만약에 어머니들 입장이라면은 우리 아들도 잘났어. 근데 이 여자분도 막 이것저것 활동하느라고 뭐 되게 바쁘게 일해가지고 돈 잘 번다 쳐. 근데 자기가 버는 거에 2배 버는 남자에게 바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생각이 짧다, 뭔가 생각하는 게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 돈 좀 번다고 유세 떨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 일한다고 우리 아들 그냥 혼자 냅두고 그냥 우리 아들은 만약에 이런 애랑 결혼하면은 전혀 뭔가 챙김받거나 그런 거를 전혀 없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들이 이만큼 뭐 변호사가 됐든 사업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했든 서울대 나온 사람이든 다 스펙들이 진짜 좋잖아요, 조건들이. 근데 그만큼 아들들이 결혼이 됐을 때 엄마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는 며느리가 채워주길 바라는 거죠. 엄마가 같이 있을 때는 엄마가 뭐 이렇게 챙겨주고 서포트 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며느리들이 조금은 그런 걸 이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태희씨 같은 경우는 바라는 거는 연봉 2배, 자기보다 2배 이상 버는 남자 원하지만은 그만큼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태희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남편 될 사람 머리 잘라주는 거? 아무튼 저는 태희씨가 자기소개에서 본인이 바라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될 남자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더라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있고. 그래서 자기소개 정말 너무 못했어요, 자기소개는. 이게 또 태희씨 같은 경우가 평일에만 쉬니까 이런 생활 리듬도 아예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태희씨가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어머니들, 자기 태희씨 어머니나 딸 가진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 딸 최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들 가진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전혀 과연 얘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이런 거나 관심 있지, 이 태희씨가 뭐 연봉을 많이 벌고 그딴 거에 1도 관심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태희씨가 되게 약간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게 또 뭐냐면은 세훈씨하고 그렇게 막 둘이 눈빛 보내면서 자기소개 시간인데 서로 질문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아우 꼴보기 싫더라. 거기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어머니들이랑 다른 출연자들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탁형이 첫날 찍었는데 이미지 추락했네요. 그러게요. 진짜 똥촉이야, 똥촉. 요즘에 다 쭉 맞는 게 없어.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쎄한 거는 진짜 잘 맞추거든요. 좋은 걸 못 맞추네. 제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좋은 거는 틀려 진짜. 근데 쎄한 거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아 이거 쎄하다, 이 사람 좀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진짜 제가 촉이 좋거든요. 근데 막 뭔가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뭔가 잘 빗나가는 것 같아요. 태인씨가 너무
차분하고 좋았는데. 아무튼 태인씨가 세훈씨랑 되게 꼼냥꼼냥 거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세훈씨가 동생이에요. 태인씨가 누나고. 세훈씨가 덮은 머리 괜찮냐 올린 머리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 시간에 덮은 머리 괜찮냐 올린 머리 괜찮냐 본인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우 꼴보기 싫어. 이게 다 같이 있는 데서 어른들도 다 있는 데서 저 덮은 머리가 나요 올린 머리가 나요 이런 거 질문하고 있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태인씨가 뭐라 했냐면은 뭐 세훈씨 잘생겼다고 그래서 잘생겨서 올린 머리가 낫대요. 이미 둘이 이렇게 꼼냥꼼냥 되는데 보기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태인이랑 세훈이가 둘이 결이 맞다고 하시는데 하긴 뭐 세훈씨가 원하는 이상형에도 태인씨가 해당하긴 하죠. 근데 아무리 둘이 좀 결이 맞고 좋다 하더라도 그 출연자들이랑 어른들 다 있는 자기소개 자리에서 그렇게 꼼냥댈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안 그래도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태인씨가 평일 휴무라해서 회사 다니고 그런 상황인 남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태인씨가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너무 꼴보기 싫게 태인씨가 대놓고 세훈씨랑 꼼냥거리니까 태인씨가 어머니들이 선택하는 거에서 선택을 아예 못 받았어요. 빵표 받습니다. 빵표. 태인씨가 이제 자기가 버는 거에 2배 버는 남자 원한다고 한 것도 그 원인도 있었겠지만은 분명히 대놓고 자기소개 시간에 여기 그 세훈씨하고 꼼냥거린 거 둘이 눈빛 보내면서 그게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세훈씨 어머니마저도 태인씨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태인씨는 애초에 본인이 버는 거에 2배 이상 버는 남자 원한다는 거 하나 자체가 직장인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사업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가 만나겠다고 하는 거야.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태인씨가 눈이 좀 너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기 지금 30대 다 초반인데 30대 초반들이 2억 버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훈씨는 사업하니까. 그리고 그 세훈씨가 세훈씨 나이대에서 되게 사업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세훈씨는 2억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억 이상도. 돈을 엄청 잘 벌겠지만은 다른 남출들은 그렇게 못 벌지. 직장인들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태인씨랑 세훈씨가 둘이 결이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둘이 결혼까지도 가는 거는 무리다. 왜냐면은 태인씨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세훈씨가 바라는 거는 감정 기복이 별로 심하지 않은 그런 차분한 연상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인씨는 연상이긴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야. 그래서 저는 둘이 뭐 형코일라나? 태인씨는 보니까 연예인들 머리도 많이 해주고 되게 뭔가 큰 미용실, 연예인들이 가는 미용실 있잖아요. 뭐 그런 큰 샵에서 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태인씨가 너무 화려함 속에 살고 있어. 연예인들 보면서 연예인들이 하는 화장, 연예인들이 하는 머리, 연예인들이 하는 옷, 연예인들이 차고 있는 목걸이, 액세서리 이런 것들, 차, 항상 태인씨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환경도 별로 그렇게 어머니들이 좋게 볼래야 볼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화려함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인씨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마치 명품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마치 명품인 것 같이 착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태인씨도 너무 뭔가 헤어숍에서 이렇게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유명인들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뭔가 화려함 속에서 있다 보니까 좀 눈이 너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봉 2배 말하는 거 보고. 연봉 2배 말하기 전에 본인이 결혼하게 되면 남자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그거부터 얘기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태인씨는 본인이 버는 돈에 2배를 벌어야 된대.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것도 처음 봤네. 본인이 뭘 해주겠다는 뭐고 나는 남자한테 뭘 해줄 거예요 이런 건 없고 나는 나보다 돈 2배 이상 버는 남자 만나고 싶대. 이거 안 돼. 그 문수연하고 너무 꼼냥대가지고 안 돼요. 꼴 보기 싫어. 뽀롤롤로님도 자기소개 듣고 개인적으로 배우 작가물은 너무 별로였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태인씨 못지않게 다른 여출분들도 다 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묘진씨 맞아요 여러분들. 남사친이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친한 남사친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불편하더라도 나랑 정말 친한 친구니까 나를 만나는 남자라면은 나의 이런 남사친까지도 이해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뭔가 그런 게 깔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묘진씨도 나눠서로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 아시죠? 저 남사친 5분도 안 났는데 1시간 넘게 얘기한 거. 남사친 얘기 그 5분도 안 났는데 1시간 넘게 얘기했었어요. 묘진씨는 강동구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강동구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나이는 31살. 묘진씨가 되게 똑똑하세요.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했다고 합니다. 졸업 전에 제약회사 합격해가지고 6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를 이직해서 근무하고 있대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죠. 그리고 연하보다 연상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진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선호한다고 하고 외모를 많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승학 씨랑 묘진 씨랑 사는 동네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승학 씨도 천호동 살고 묘진 씨도 천호동 살고.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여자분들 이렇게 할 때 여자분들을 이렇게 골라줬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만나보라고. 묘진 씨를 선택한 남자분 어머니는 한결 씨였어요. 한결 씨 어머니는 은나래 씨랑 되는 게 싫은 거야. 이따가 은나래 씨 얘기할 건데 어떤 은나래 씨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 아들 변호사인데. 보니까 묘진이 이 친구가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애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우리 아들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학벌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려고 했는데 한결 씨는 막상 데이트해보니까 묘진 씨 남사친이 있네? 그리고 한결 씨랑 묘진 씨랑 전혀 결이 안 맞아요. 묘진 씨도 한결 씨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한결 씨도 묘진 씨랑 대화하면서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한결 씨랑 묘진 씨가 어머니들의 이런 선택으로 데이트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한결 씨가 뭔 얘기를 하다가 센스라고 했거든요. 그 센스라고 하니까 묘진 씨가 뜬금없이 소름 끼친다고. 나랑 진짜 친한 남사친이 있는데 그 남사친이랑 똑같다고 하면서 한결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기껏 나랑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밥 먹는데 이게 재수없게 밥맛 떨어지게 남사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한결 씨도 약간 불쾌한 티를 내더라고요. 좋은 거야, 선 긋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묘진 씨가 대답을 못해요. 보면은 한결 씨가 되게 조금 너무 어머니랑 친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변호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약간 좀 가까운 게 지나쳐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한결 씨가 되게 말도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결 씨가 예리하게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꿰뚫는 얘기들을 막 툭툭 던집니다. 물론 묘진 씨 입장에서는 그 남사친 얘기한 게 한결 씨랑 선글려고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뭐 결혼을 생각하고 이성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남사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좀 너무 별로라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셨고 지금 뭐 좋은 직장 다니시고 돈도 잘 벌면서 능력도 좋으시고 얼굴도 예쁘시지만은 이 남사친이라는 존재가 이 묘진 씨의 이미지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거라 생각합니다. 한결 씨도 묘진 씨가 남사친 얘기를 안 했다면은 좀 더 알아보려 하고 대화를 좀 더 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 묘진 씨를 추천했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묘진 씨가 대뜸 소름 끼친다면서 남사친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한결 씨 입장에서는 진짜 엄마 때문에 시간 낭비했네 하면서 더 짜증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은나래 씨 관심 있는데 은나래 씨랑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남사친 있는 사람이랑 뭐 그렇게. 근데 또 어머니도 몰랐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물론 묘진 씨는 이게 남사친 있는 여자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오랫동안 그냥 친구다. 남자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성끼리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냥 계속 친구다. 전혀 그런 이성적으로 감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사람 남녀 간의 일이라는 게 나는 없는데 얘가 있을 수 있어. 얘는 없는데 내가 생길 수도 있고 절대라는 게 없거든요. 남녀 간의 사이가. 그리고 묘진 씨가 못생겼으면은 그래 남사친 주변에 많이 둘만하다. 여자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묘진 씨가 이쁘잖아. 묘진 씨가 되게 매력있고 이쁘잖아요. 근데 남사친이 정말 진짜 친한 남사친이 있대. 그럼 묘진 씨 만나는 남자는 그 진짜 친한 남사친이랑 막 생일 뭐 챙겨주고 둘이 막 카톡으로 낄낄대고 가끔씩 전화통화하고 이딴 거 다 감수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묘진 씨 만나려면 그딴 거를 감수할 만한 결혼적인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남사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묘진 씨랑 한결 씨는 서로에게 이성적인 텐션을 못 느꼈다고 하면서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남사친이 한 명이든 뭐 여러 명이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남사친이 있는 여자분들이 뭐 남사친이 있으면 뭐 어때 남사친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보다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남자 이거 자체가 기분이 더럽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남자가 여사친이 있는데 이 여사친이 내가 모르는 내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해. 이거 얼마나 개 잡치는 소리입니까? 미친년이네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의 남사친이 나보다 더 내 여자의 남사친이 내 여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오랫동안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쪼잔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분이 더럽다고. 그런 거 왜 이해를 해줘? 그 이해해주는 놈들이 병신이지. 아무튼 이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여기 묘진 씨가 나는 솔로 나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묘진 씨가 일부러 한결 씨한테 선을 그으려고 남사친 얘기를 꺼냈다면은 그것 또한 정말 너무 별로였던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들을 둔 시어머니 입장에서 묘진 씨가 이렇게 남사친이 있대. 그것도 엄청 친한 안 돼. 오히려 우리 아들이 엄마 괜찮아. 요즘에 그렇게 이성끼리도 친구하고 그래 하면서 나는 묘진이 너무 좋으니까 묘진이랑 결혼해 그러면은 으이구 이 병신아 하면서 이렇게 혼낼 것 같아요. 이 정신 못 차리는 놈아 하면서. 제가 아들을 둔 시어머니 입장이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남사친 말고는 되게 괜찮은데 남사친 있는 부분이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쿨한 척하는 남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이가 좋을 때야 뭐 남사친 신경 안 쓸 수도 좀 들 쓸 수도 있어. 근데 묘진 씨랑 사이가 안 좋을 때 이 남사친의 존재가 아주 진짜 완전 기분 완전 더 잡치게 하는 그런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남사친 만나가지고 고민 상담 받을 거 아니야. 남사친의 여자들 특징. 남편하고 안 좋을 때 남사친 만나서 고민 상담 받아.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사친이랑 술 한잔하고 커피 한잔하고 그거를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결혼생활 하면서 그걸 뭐 참고 보고 있어요? 미쳤다고? 그래서 묘진 씨도 그래서 안 돼요. 좋은 날의 씨 나이가 88년생입니다. 88년생. 38살인데 88년생 38살 맞나? 39 아닌가? 39살이죠? 한결 씨하고 7살 차이예요. 근데 이게 제작진도 이게 너무한 게 10살 어린 여출이 또 있어. 제작진 진짜 은나래 씨 뭐 매길라 그러나? 은나래 씨하고 뭐 악감정 있나? 나이대를 좀 맞추던가. 나는 솔로는 비슷비슷하게 맞춰서 내보내잖아요. 여기 합숙마스터는 자비가 없더라. 은나래 씨보다 10살 어린 여출이 있어요. 10살 어린. 한결 씨하고는 7살 차이입니다. 한결 씨가 이제 31, 32이니까 은나래 씨하고 7살 차이에요. 이게 서장훈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결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은나래 씨 대학생이었다고. 근데 그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쿨한 시어머니를 하더라도 안 되겠더라고. 아니 너무 확 꽂히는 거야. 역시 연예인은 다른 것 같아요. 난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서정우 씨 말대로 한결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은나래 씨가 대학생이라는 얘기 듣고 이거는 어렵다. 그리고 은나래 씨 나이를 오픈했을 때 한결 씨 어머니 표정 보셨나요? 한결 씨 어머니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면 한결 씨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여기 은나래 씨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은나래 씨가 나이가 무려 우리 아들보다 7살 많다는 거 듣자마자 그때부터 표정이 웃질 못하시더라고. 근심이 가득해지셨어. 뭐 우리 아들이 누구랑 커플되냐 이것보다도 은나래랑 어떻게 포기하게 만드냐 그런 숙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부터는 한결 씨는 한결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결 씨가 누구랑 되든 상관없어. 은나래만 아니면 돼. 차라리 커플이 안 돼도 좋아. 은나래랑만 안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 씨가 뻔히 은나래 씨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그 묘진 씨한테 데려다 준 거라니까. 한결 씨 어머니가 제작진 이꼴 보려고 은나래 데려왔대. 근데 그런 것도 있나?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탄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작진이 일부러 연상 연하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은 뭔가 조장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결혼 전이게 남자분들이 30대 초중반 분들 30대 초중반 뭐 해도 뭐 중후반까지 이러잖아요. 40대 넘어가면은 사실 나이를 많이 먹은 거니까 은나래 씨 나이대에 맞는 남자들이 찾기가 어렵기도 하죠. 근데 저는 물론 은나래 씨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죄진 것도 아닌데 자기소개서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 이제 나이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은나래 씨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모습이 마음이 저도 뭔가 보면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은나래 씨의 잘못이 아니고 은나래 씨의 죄가 아니지만은 은나래 씨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은나래 씨가 뭐 좋은 대학교 이렇게 석사과정도 마치시고 공부도 오래 하시고 다양한 일에 도전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지만 어머니들은 알바야 쓰레빠야지. 그리고 여기 은나래 씨가 은나래 씨 어머니가 이제 은나래 씨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조금 소개하는 방법이 우리 딸이 몸매가 좋아요. 우리 딸이 두상이 이뻐요.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보여지는 그림이 좀 별로 그렇게 그냥 그랬어요. 내가 엄마 입장이라면 아들 둔 엄마 입장이라면은 은나래 씨 어머니가 계속 우리 딸 이쁘다면서 몸매 얘기하면서 두상까지 하고 막 은나래 씨 막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남자들 입장에서는 와 했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시어머니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뭐하는 짓이야? 교양 없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다니까. 은나래 씨는 부산외고 진학하고 성균관대 나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오셨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연세대 심리학 합격해가지고 석사과정까지 마쳤대요.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홍기를 놓친 것도 있는데 은나래 씨는 특이하게도 롤 중계에 아나운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능력되는 안정적인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은나래 씨가 이렇게 원하는 바를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나래 씨가 공부를 오래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해도 지금 은나래 씨가 나이가 39이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아. 맞아요. 직업도 불안정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 되게 프리랜서니까 불규칙하잖아요. 저는 제가 롤을 안 보다 보니까 은나래 씨가 롤 중계 아나운서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원래 방송계 1위라는 게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은나래 씨보다 더 어리고 이쁘고 똑부러지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하시겠죠.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도 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은나래 씨는 또 본인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연세대
연세대 심리학 석사과정 맞춰가지고 뭔가 심리 상담이나 심리학 관련해가지고 또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프 킴님께서 결혼 직전까지 갔던 남자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하는데 타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얘기해드릴게요. 제프 킴님이 질문 잘하셨는데 문세훈 씨가 은나리 씨의 자기소개 듣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갈 뻔한 남자가 있었냐고. 근데 이게 문세훈 씨도 나빴어. 문세훈 씨도 이게 뭐 질문을 이딴 질문을 해. 내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여자분들 자기소개하고 있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은나리 씨인데 자기소개에서 뜬금없이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남자애가 갑자기 나한테 결혼까지 갈 뻔한 남자 있냐고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그딴 질문하고 있어. 이거 뭐라 대답해야 돼요? 있었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이상하단 말이야. 물론 은나리 씨가 좀 되게 침착하게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를 믿을까요? 은나리 씨가 막 얼굴이 못생기지도 않고 몸매가 뚱뚱하지도 않고 이렇게 매력적이신 분이 저는 결혼까지 갈 뻔한 그렇게 진지하게 만났던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말을 믿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은나리 씨가 솔직하게 뭐 한두 명 있었어요 얘기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또 마이너스고 완전 외통수를 날려버리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통수 같은. 문세훈 씨가 약간 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물어보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뭔가 개똥 같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은나리 씨는 한 번도 없었다고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은나리 씨가 이제 1이 더 먼저였다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1이 더 먼저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어머니들이 들었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쟤는 1이 더 우선이구나. 일하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뭐 남자도 안 만났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몇몇 어머니들은 거짓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어쨌든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은나리 씨가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이잖아요. 30대의 끝자락인데 아이 둘을 낳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사실 남자들만 있었다면은 아이도 낳고 싶다고 하니까 애기 낳을 수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낳아? 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나리 씨도 자기소개가 잘하지 못했어요. 애기들 낳고 싶다고 하는 게 은나리 씨가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나리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지 않대요. 애기 둘을 낳고 싶긴 한데 나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육아에 전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자기소개에서 할 거라면은 애기 둘을 낳고 싶다는 얘기는 뺐어야 됐어. 은나리 씨가 나이가 이렇게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본인이 말한 거랑 뒤에 말이랑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은나리 씨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진심이겠죠? 애기 둘을 낳고 싶다 보다도. 그리고 맞벌이 하고 싶대요. 은나리 씨가.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애기를 낳으면은 나는 육아에 전념하지 않을 거다. 그럼 누가 키워? 애 둘이나 낳았는데 육아에 전념하기 싫대. 그럼 애는 누가 키우니? 친정 엄마가 키워준다 쳐도 친정 어머니가 키워주시면은 우리 아들이 불편하잖아. 맨날 와서 애기 그렇게 해가지고 육아에 도와주고 하면은 우리 아들이 친정 엄마를 자주 볼 텐데 장모를 자주 볼 텐데 우리 아들이 불편하잖아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저번에 한결씨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은나리 씨 조금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은나리 씨 자기소개 들으면은 우리 아들이랑 은나리랑 절대 되면 안 돼. 한결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은나리 지금 애기 낳아도 육아에 전혀 안 한다잖아. 안 돼 진짜로. 그리고 은나리 씨는 10년 뒤를 바라보고 센터를 연다든지 그런 식의 먼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은나리 씨가 내일 모레 마흔이잖아요. 먼 미래를 지금 그리면 어떡해. 지금은 좀 색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은 20대 30대 초반에 그리고 지금 30대 후반이면은 10년 후면은 여러분들 40대 후반이에요. 색칠하고 있어야지. 아직도 먼 미래를 그린다고 하면은 어떡하라는 거야. 20대 30대 초반일 때 저는 10년 뒤를 보고 이렇게 먼 미래를 그린다고 하면은 뭔가 비전 있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은나리 씨가 지금 30대 후반이잖아요. 내일 모레 마흔이고 10년 후면은 50이란 말이야.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들도. 현희님께서 센터 오픈하려면은 박사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공부하는 것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제 주변에 결혼하고 공부하는 그런 몇몇 부부분들이 있었는데 다 진짜 되게 안 좋았어. 결혼 전에 끝내야 돼. 공부는 결혼 전에 끝내고 결혼하면은 서로에게 충실해야지.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 꿈을 위해서 간다? 그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나는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 밟을게. 나는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게.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센터를 연다던가 이런 얘기 하시려면은 본인이 좀 돈 좀 모으지. 본인이 돈 좀 모으지 그랬어. 돈도 한 푼 안 모아놓고 경제관념도 없으면서 무슨 센터는 개뿔이 센터야. 시어머니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흔쾌히 미래 센터 열 우리 며느리 괜찮다 이렇게 본다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들 기껏 뼈 빠지게 해가지고 뒷바라지나 하고 있겠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머니 아들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돈도 안 모아놓고. 그러니까 한결씨 어머니가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나리 씨 자기소개 듣고 나서부터 한 번은 안 웃더라고. 웃음을 잃어버리셨어.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얘기, 은나래 씨가 이제 아이를 또 2명이나 낳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자분들이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은 임신이 또 잘 안 됩니다. 난임으로 고생을 하게 돼요. 뭐 가끔 뭐 생각이 좀 짧으신 분들은 연예인들 뭐 누구는 40대 때도 뭐 애기 낳고 하던데요? 걔네들은 돈 몇 천만 원씩 막 부어가지고 관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심지어 연예인들도 30대 후반에 결혼하게 됐을 때 지금도 아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이 생각, 그리고 손주도 빨리 보고 싶거나,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다면은 은나래 씨는 며느리감으로, 그리고 아내로서 뭔가 해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결 씨가 은나래 씨의 자기소개 듣고 은나래 씨가 7살이나 많아가지고 은나래 씨 못 만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은나래 씨가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있는 게 멋있다고 이렇게 또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더 좋아지고 빠지는 게 있더라고. 애초에 한결 씨의 이상형이 은나래 씨인 것 같아요. 은나래 씨가 근데 남자들은 은나래 씨를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은나래 씨가 워낙 진짜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이쁘시고 키도 크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근데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아들의 며느리로서 괜찮냐 이거지. 제가 합숙맞선 보면서 저는 무조건 부모님하고는 어느 정도 벽을 치고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좋으면 만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만나는 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합숙맞선 보다 보니까 어머님들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여자든 남자든 너무 지멋대로 하면 안 돼.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자기의 상황이랑 맞춰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완전히 그냥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좀 변했어요. 한결 씨 어머니의 걱정이 많고 표정이 그런 거 보니까 한결 씨 어머니가 우리 아들 막 애지중지 해가지고 아무나 만나면 안 돼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한결 씨도 마마보이도 아니고. 근데 은나래 씨는 딱 보니 느낌에 우리 아들이랑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아들이랑 안 맞고 결혼 생활이 그려지니까, 그래서 한결 씨 어머니가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 건데, 한결 씨는 아직까지는 자기가 끌리는 게 더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계속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한결 씨랑 한결 씨 어머니가. 근데 한결 씨 어머니도 하필이면은 묘진 씨, 물론 묘진 씨가 남사친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랬겠지만 한결 씨랑 만나보려고 한 사람이 묘진 씨였어가지고 한결 씨가 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더 뭔가 낮아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남사친 있는 여자 묘진 씨 만나보려 해가지고. 묘진 씨가 한결 씨랑 데이트하고 와서 은나래 씨한테 한결 씨가 은나래 씨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묘진 씨는 어차피 나랑 한결이랑 아니니까 뭐 이어주려고 노력하는데, 한결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마를 것 같아요. 그 은나래 씨가 세훈 씨랑 데이트했을 때 세훈 씨랑 그냥 편한 누나 딱 그런 별거 없이 그 데이트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받은 자녀들이 데이트하는 동안에 어머니들끼리 미션을 했어요. 신발 멀리 날리기. 거기서 은나래 씨 어머니가 또 잘 하셔가지고 은나래 씨 어머니랑 한결 씨랑 질문을 하고 한결 씨가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은나래 씨 어머니랑 한결 씨랑. 근데 여기서 은나래 씨 어머니가 아니다, 저는 여기 이번에 제작진이 미션 준 거, 저 이 미션도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벌칙 같은 거야. 어머니들이 남자 출연자를 불러가지고 어머니들이 남자 출연자들한테 궁금한 거 질문하는 게 그게 보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상이 아니라 벌칙이에요. 어머니들이 물어본다는 거, 이 상황 자체가 남자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엄청 부담되고, 사실 당사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어머니들이 급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이 상황 자체가 남자들 입장에서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사실 벌칙이나 마찬가지인데, 은나래 씨 어머니가 한결 씨 불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할 때 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질문들이 없었어요. 한결 씨가 은나래 씨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멋있긴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주식적인 직업이 아닌 게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은나래 씨 어머니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 딸이 경제관념이 없다, 돈도 많이 안 모아놨고 수입도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나래 씨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예요. 한결 씨 어머니가 이거 들었으면은 뒷목 잡을 만한 내용이야. 10년대에 뭐 센터를 차리래 만에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이제 육아를 많이 안 하고 육아에 전념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그럼 돈이라도 많이 모아놨나 보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경제관념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못 모아놨다 그러고 수입도 심지어 별로 없대. 수입도 뭐 어쩌라는 거야. 나이만 지금 많이 먹었잖아요. 나이라도 어리던가. 그러면서 은나래 씨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아이를 낳고 싶어한다. 40 넘어가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잘 되면은 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엄청 어머니가 급하세요. 오히려 한결 씨가 당황해가지고, 어머니 이거 지금 당장 결혼식장을 잡는다 하더라도 식장만 잡는데도 1년 걸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금방 안 된다고 오히려 한결 씨가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은나래 씨 어머니는, 그러니까 한결 씨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잘 되면은 결혼시키고 싶어하고, 만약에 한결씨 어머니가 방송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방송으로 우리 아들 데려가서 은나래씨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는지 방송 보고 막 진짜 기절초풍 하셨을 겁니다. 아니 무슨 결혼을 저렇게 서둘러. 우리 아들이 또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변호사인데 지금 충분히 알아보고 연애 충분히 해본 다음에 결혼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무슨 40 전에 빨리 애기 낳아야 되니까 그거를 왜 자꾸 남자 쪽 식구들하고 남자 쪽이 여자 쪽 집안에 다 맞추게끔 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한결씨 어머니는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맞춰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들이. 저는 은나래 씨가 너무 참 매력 있고 이쁘세요. 근데 나는 솔로 40대 특집에 나왔어야 됐어. 합숙마선이 아니라 나는 솔로 한 40대 특집에 나왔으면은 진짜 인기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에 나왔다면은 본인이 제일 빛나는 위치에서 더 막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잘 될 수도 있었는데, 합숙마선에 나오는 바람에 본인이 제일 빛날 수가 없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리뷰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막 은나래 씨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열심히 산 건데. 근데 여자분들은 임신할 수 있는 나이대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본인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경력을 또 많이 만들고 한 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씁니다. 나이를 많이 먹게 됐을 때는. 여자분들 순위 해볼게요. 여자분들 순위, 여자분들 1등 공동 꼴찌. 이번에 합숙마스터 여출 호감도 순위 하면은 공동 꼴찌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와 기준이 있거든요.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은 괜찮은 분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 꼴찌요. 은나래 씨 왜요? 은나래 씨가 꼴찌한 거는 돈은 좀 모아놨어야지. 그리고 엄마 스스로가 볼 때도 경제관념이 없다면 얼마나 없는 거야. 30대 후반이잖아요. 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3천만 원이라도 모아놓던가. 모은 돈도 없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나이도 있으신데 그냥 몸만 들어서 살겠다는 거야? 조금은 뭐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그렇잖아. 물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벌을 보고 이 사람이 성실했다 성실하지 않았다 그런 거 평가하는 것처럼, 결혼 전역기 때 돈을 얼마나 모았냐를 보고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얼마큼 준비를 했냐 안 했냐 그런 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은나래 씨는 지금 수입도 별로 안 좋대. 버는 돈도 별로 없대. 근데 모은 돈도 없대. 근데 10년 뒤에 뭐 센터장을 하겠대. 아니 뭔가 터무니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올해 30살 된 진주씨. 방송 찍을 당시에는 29살. 보편적으로 다 여자 출연자분들이 자기소개를 다 망쳤거든요. 자기소개 잘한 여출들이 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압도적으로 제일 못한 여출이 진주씨예요. 자기소개 하기 전에는 그래도 진주씨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어머니들이 이쁘게 봐가지고. 자기소개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그 누구에게도 한 표도 못 받았어요. 빵표였어요. 빵표. 자기소개 제일 못했어. 진주씨는 29살입니다. 방송 찍을 당시. 그리고 지금은 평택 거주하고 있고 인사총무 업무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월급의 70%를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주씨가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사총무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은 연봉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주씨가 월급의 70%를 저축하고 있어도 돈을 모은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주씨는 장점이자 단점이, 좋은 거 싫은 거가 확실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래요. 이상형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몸이 좋은 사람. 그리고 진주씨는 첫인상을 엄청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주씨는 특이하게도 장거리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평일에는 자기가 일도 많고 퇴근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말에만 보는 걸 선호한대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내 남자친구가 나를 보러 멀리서 찾아와 주면은, 그러면 막 호감이 올라가고 좋대. 그때 이제 남자가 찾아와 주면은 호감이 올라가고 좋다고 하니까 남자 쪽 어머니들 반응이 약간 시큰둥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진주씨 어머니가 눈치채고, 우리 딸이 갈 수도 있어요. 남자한테 할 수도 있다 하니까 진주씨가 엄마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남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소개에서 다 있는 데서. 정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바로 문전박대. 다 있는 데서 오히려 엄마 눈치 주면서 자기는 안 간대. 남자가 와야 된대. 너무 어려서 그래요. 근데 이게 진주씨가 너무 어려서 그래. 그리고 진주씨는 되게 당당하고 당돌하게 주말부부 해야 된다고, 자기는 주말부부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말부부를 좋아할 어머니들이, 저는 여자 쪽 어머니들도 주말부부는 안 좋아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주씨는 그냥 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거지 뭐. 결혼생활 하다가 뭔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말부부 하면 몰라도, 아예 결혼하자마자 주말부부 하는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저는 애초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서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내 생활을 즐기고 싶어. 나는 나대로 따로 잘 살고 싶어. 이딴 마인드로는 그냥 혼자 살아. 결혼하고 나서도 지 멋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게 하고 싶다면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짧은 어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시어머니한테도 덤빌게 뻔한 애라고 하시는데 좀 그럴 것 같아. 진주씨가 뭔가 본인이 말해야 되는 거는 말해야 되는 성격이더라고. 진주씨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첫째라서 참고 산 게 많았대요. 그래서 진주씨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말하지 못하고 오면은 할 말 하고 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키웠대. 29기 영숙님이 29기 영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불편하다고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상대방 불편하기만 안 된다고. 너 편하자고. 마찬가지로 진주씨도 똑같아요. 아무리 남자가 와야 된다 생각했더라도 장거리 데이트 하게 됐을 때 평택까지 남자가 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 다 있는 데서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멋있는 거야? 되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 어리석은 거. 어른도 다 있고 더군다나 남자 추녀들 어머니들 떡하니 보고 있는데 남자가 와야지. 뭐 돼? 진주씨는 그럼 뭘 해줄 수 있는데? 남자가 그렇게 와야 되고 주말 부부까지도 남자가 해줘야 된다면은 그렇다면 진주씨는 과연 남자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자기랑 결혼하려면 주말부부 해야 되고 장거리 데이트 해야 되고 그리고 연애도 주말에 한 번씩 와야 되고 남자가 당연히 자기 보러 와야 되고 그래야 된대.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주씨 어머니가 진주씨가 한 표도 못 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우시고 그러는데 아휴 늦었어요. 운다 해가지고 남자들이 진주씨 왜 만나. 진주씨 어머니가 울어도 늦었지. 근데 진주씨 어머니랑 진주씨는 그렇게 빵표 받고 나서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진주씨 어머니가 자기소개를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시고 뭘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사실 진주씨 어머니가 잘못 얘기했다기보다 진주씨의 태도, 진주씨의 그런 말투, 진주씨가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 그런 게 잘못한 거지. 진주씨 어머니가 그렇게 딱히 뭘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도 좀 그랬거든요. 칸초님 말씀대로 그러네. 현주씨 어머니가 울 때 그렇게 울어가지고 아들 어떻게 또 결혼시켜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진주씨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업보청산이네. 현주씨 어머니가 막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때 진주씨 어머니가 괜히 막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울어가지고 어떻게 아들 보내겠어요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업보청산하시네. 바로 빵표 받으시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다 있는 데서 진주씨 어머니만 현주씨 어머니가 그렇게 우실 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아들 두신 어머니들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유심히 보고 기억을 해두고 있었을 거예요. 현준씨 어머니가 운다고 해도 진주씨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하면서 남자 추녀들 어머니들은 다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자기소개할 때도 이따위로 자기소개를 하니까 역시 얘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누구도 이 진주씨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진주씨는 선택 못 받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진주씨가 자긴 평일에도 운동해야 되니까 자기 주말에 보고 싶다 이거 자체가 진주씨가 좀 이기적이에요. 아직 결혼이 급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데이트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내가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진주씨한테 누가 매력을 느끼겠어요. 진주씨 어머니는 진주씨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고 하는데 욕심입니다.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진주씨를 좋아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런 진주씨 좋아한다는 사람 조심해야 돼. 진주씨가 그렇게 남자들한테 이것저것 원하기 전에 내가 남자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꼭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맞춰주기만 바랬기 때문에 자기소개로 인해서 커플 되기는 글렀다 봐요 저는. 하여튼 제가 아들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번 주에 승학씨를 그냥 아예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빼버렸잖아요. 승학씨가 어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진주씨도 승학씨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기소개 듣자마자 쟤 안돼 주말부부 웃기고 있네 안돼 하고 그냥 바로 빼버립니다. 남자들도 진주씨를 많이 아웃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게 됐을 때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가족이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결혼식이 올렸다 해가지고 바로 서로가 가족이 되지 않아요. 가족이 막 지지고 볶고하면서 서로를 잘 알아가게 되면서 가족이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결혼하자마자 주무부 한다는 거는 되게 뭔가 리스크가 높아져요. 이런저런 리스크 자체가. 진주씨가 너무 좀 어리게 생각 짧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소개 했던 여출 중에 가장 최악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빵표 받은 여출들이 진주씨, 태인씨, 은나래씨라는 치명적인 나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여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분들 어머니들한테 진주씨하고 여기 태인씨가 한 표도 못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소개가 정말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최악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최악. 그냥 본인이 잘난 것만 얘기했고 남자들한테 내가 뭐 어떤 걸 헌신할 수 있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는 하나도 말하지 않은, 오직 남자가 나한테 맞춰주기만을 바라고 바라는 것만 얘기하는, 해줘만 얘기하는 그런 자기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초반에 이미지가 좋았던 태인 씨도 그렇고 진주 씨도 그렇고 둘 다 완전히 빵표가 된 거죠. 그리고 태인 씨 같은 경우는 평일에만 쉰다는 것도, 쉬는 날도 이제 생활 리듬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거 역시도 상당한 마이너스죠. 진주 씨는 남자분들 어머니 다 있는 데서 남자가 장거리인데 나 보러 와야 된다 그러고 속으로나 생각할 거를 그 입 밖으로 꺼내면 어떡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담 미용실 부원장 페이의 2배면 최소 1억 아닌가요? 근데 저는 여러분 태인 씨가 경력이 오래됐고 그리고 강남 유명 미용실 부원장이잖아요. 이미 그걸로만 해도 돈을 잘 버는데 그 외적으로도 모델 일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뭐 무슨 판매도 하고 있대요. 한 1억 정도는 벌지 않을까? 태인 씨가 1억 정도 버는데 남자가 2억 정도 버는 남자 원하는 거지 않을까요? 진주 씨 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할 말 못하면은 마저 하고 오라고. 할 말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잖아요. 할 말을 하는 거는 할 말 못하는 것보다. 근데 그거를 상황에 가려서 할 수 있어야죠. 진주 씨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이면은 알만한 나이인데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구분할 수 없는,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어머니들한테 빵표 받은 거라 생각해요. 현진 씨는 나이가 28살입니다. 은나래 씨랑 무려 10살 차이예요. 제작진 못됐어. 연애 프로그램 제가 오랫동안 리뷰하면서 여자 출연자가 한 명은 38이고 한 명은 28이고 이렇게 10살 차이 나는 거 한 기수에 처음 봤어. 현진 씨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이거는 이제 시어머니 입장이 아니라 딸들 엄마 그리고 여자 출연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진 씨 어머니가 현진 씨 소개할 때 우리 딸이 여기서 제일 어리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별로였어. 딸을 둔 엄마랑 여자 출연자 입장에서는 현진 씨 어머니가 여기서 우리 딸이 제일 어리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누가 몰라? 강조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제일 어리다고. 그게 딸을 둔 어머니들이랑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진 씨는 중앙대 성악을 전공했고 피아노랑 성악을 레슨했대요. 현진 씨가 셋째 딸이고 현진 씨는 딸 부잣집입니다. 큰 언니는 바이올린, 둘째는 미술, 셋째는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러니까 현진 씨는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인데 셋 다 예체능을 전공하신 거죠. 저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캐치하시면 좋은 게 굳이 현진 씨 어머니가 이렇게 첫째는 바이올린 전공, 둘째는 미술 전공했다. 이런 첫째, 둘째 얘기까지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집안 짱짱하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안 보통 아니다. 그런 메시지가 깔려있다. 배우자의 외모나 키보다는 능력을 많이 본대요. 현진 씨 어머니가, 현진 씨도 그렇고 두 분 다 작정하고 나오셨어요. 현진 씨가 되게 미인이시고 키도 크시고 늘씬하시고 다 괜찮으신데 대놓고 남자들 키나 외모보다도 능력을 많이 본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이분들 진심이구나. 작정하셨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현진 씨 어머니가 손주를 봐주고 싶대요.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면은 손주는 우리가 봐주겠다. 그리고 현진 씨가 우리 딸이 결혼 빨리 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 현진 씨도 지금 아기를 빨리 낳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 리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현진 씨가 이제 28이잖아요. 물론 뭐 결혼을 빨리 하고 아기 빨리 낳고 싶다는 거야 자기의 뭐 의지고 그런 거지만 현진 씨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니까 현진 씨도 그렇고 오히려 앞에 현진 씨의 장점들이 그 뒤에 애기 빨리 낳고 싶어하고 그만큼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마이너스는 것 같더라고. 좋게 안 보이더라고. 뭐가 저렇게 조급하지? 저렇게 집안도 괜찮고 현진 씨가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나? 바로 뭔가 갑자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현진 씨 어머니가 손주를 봐주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아들 가진 어머니 입장이라면은 지 애를 지가 키워야지 왜 친정엄마가 키워? 아웃. 안 돼 이럴 겁니다. 그 현진 씨 어머니가 사위들이 편하게 뭔가 느낄 만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진 씨랑 현진 씨 어머니가 이미 나왔던 것처럼 되게 뭔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진 씨의 큰언니, 현진 씨의 둘째 언니, 그리고 현진 씨까지 만약에 사위를 본다면 사위가 3명일 텐데 현진 씨 어머니 은근히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 사위들끼리 괜히 막 경쟁하게 될 수도 있고 현진 씨랑 만나게 되거나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런 게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 현진 씨의 어머니가 손주까지 봐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현진 씨의 그런 친정 가까이 살아야 되잖아. 현진 씨 친정 가까이 살면은 현진 씨의 집안의 영향력에 뭔가 계속 그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현진 씨처럼 결혼하고 나서도 독립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제가 만약에 아들 가진 어머니라면은 절대 현진 씨가 아무리 예체능 뭐 집안이 짱짱하고 뭐 어리다 하더라도 결혼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체능이라서 제가 이제 예전에 나는 솔로 예체능 이렇게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안값을 해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 딸을 이렇게 뭐 바이올린 시키고 미술 시키고
입학시키고 성악시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악시키는 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냥 이제 대학 가는 일반 학생들보다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결혼했으니까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게 잘 안 돼요. 간섭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봐주면, 손주 봐주면서 계속 이제 사위 자주 보게 되고 딸 집에 자주 가게 되고, 그리고 다 같이 계속 자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친정 가까이 사니까. 그러면은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집안값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값. 간섭과 참견을 안 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 용돈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자주 보고 하다 보면은 간섭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현진 씨에 대해서 현진 씨 어머니가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진 씨는 씩씩하고 강하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래요. 저는 이것도 안 돼. 불의를 보고 못 참아?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참아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분들 평화주의자예요. 진짜 막 문신 돼지 국밥충 그런 양아치들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막 갈등 이런 거 싫어해. 웬만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대부분 다 그런단 말이야. 우리나라 남자분들 다 대다수가. 근데 내 와이프가 불의를 보면 못 참아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야 이 새끼야 막 싸워. 왜 이렇게 피곤해. 집에 빨리 가서 그냥 쉬고 싶은데 와이프가 가만히 안 있으면은 힘들다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장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만약에 배우자가 불의를 보면 참는 성격이면 어떡하냐고 이제 현준 씨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진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본인이 나서서 말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거 수습은 누가 하냐고. 본인이 나서서 말해가지고 일이 커졌어. 그럼 이거 수습은 남자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죄송합니다 하면서. 남자가 같이 싸우겠어요?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성격을 보지 않아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사회생활 하고 있고 성인이라면은 좀 웬만하면 참아야지. 진짜 나한테 직접적인 엄청난 손해가 아니라면은 자잘한 것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현진 씨는 고덕동에 거주하고 있고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현진 씨에 대해서 민철 씨가 좀 많이 좋았는데, 민철 씨가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민철 씨 어머니도 되게 빡세거든요. 그래서 민철 씨랑 현진 씨랑은 쉽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은 민철 씨 어머니도 빡센데 현진 씨 어머니도 빡세. 이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현진 씨가 민철 씨 어머니랑 현준 씨 어머니, 승학 씨 어머니까지 가장 많은 어머니들의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현진 씨가 이렇게 남자들 어머니한테 인기가 있고 표를 많이 받은 거는 현진 씨가 막 월등하게 뛰어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다른 여출들이 별로였기 때문에 현진 씨가 표를 많이 받은 거예요. 현진 씨가 괜찮아서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고를 사람이 없었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여출들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현진 씨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여출들이 별로다 보니까 현진 씨가 그나마 나아서 한 거예요. 나이라도 어리니까. 나이라도 어리고, 그리고 부모가, 현진 씨 집안이 부모가 이제 노후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나마 나으니까 이렇게 한 거라니까. 나이가 제일 어린 것 때문에. 나이가 깡패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남자 출연자 어머니들은 현진 씨의 나이를 제일 좋게 본 거죠. 여러분, 여기 승학 씨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원래 승학 씨가 묘진 씨를 좋아하는데 승학 씨 어머니는 묘진 씨 선택 안 하고 현진 씨를 선택했어요. 묘진 씨를 선택 안 한 이유는 묘진 씨가 학벌이랑 스펙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선택 안 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학벌이 좋고 하다 보니까 눈이 높겠다 해가지고 선택 안 했다 하더라고. 반면에 현진 씨를 선택한 이유는 현진 씨 어머니가 애기 낳으면 애기 봐줄 수 있다고 한 것 때문에 그거에 마음에 들어서 했대. 저는 여러분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애기를 낳으면은 본인이 키우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친정엄마가 키워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애기 낳고 맞벌이 하면서 우리 아들이 혼자 돈 버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며느리 너도 집에 있지 말고 밖에서 돈 벌어라,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애기를 낳고 손주가 이쁘고 사랑스럽다면은 그 손주를 친정엄마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가 키울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이게 남자분들 어머니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승학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일을 하길 바라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현진 씨를 선택한 거죠. 현진 씨는 이제 애기 낳으면은 친정엄마가 봐준다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줬을 때 부부는 돈 버는데 전념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장소 갈등이 요즘에 그런 걸로 많이 이혼을 해요. 장소 갈등으로. 장소 갈등뿐만 아니라 그 애기를 봐주는 거에 대한 대가, 용돈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용돈을 드릴 때 용돈 드리는 걸로 또 뭔가 의견 충돌로 미묘한 걸로 괜히 막 서운하고 섭섭해가지고 싸우고 한다니까. 그냥 그런 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시어머니가 자주 신혼집에 오면은 불편한 것처럼 남자들도 장모님이 자주 집에 오면은 그게 아무리 우리 애 봐주러 온다 하더라도 불편해. 그리고 친정엄마 입장에서도 사위 그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애기 봐주다 보면 우리 딸 신혼집 자주 가다 보니까 싸웠네? 엄마들 입장에서 너 왜 표정이 왜 그러니? 싸웠어?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그냥 물어보는 그 질문에서 일이 또 커진다는 얘기야.
둘이 시간 지나서 풀면 그만인 거를 어린 여자분들이 엄마한테 남편 이 쓰레 같은 새끼 막 나쁜 새끼 하면서 막 엄마한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이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은 또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남아요. 우리 딸한테 이 나쁜 새끼 기껏 결혼시켜놨더니 우리 딸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근데 나중에 둘이는 풀렸어. 근데 친정엄마는 계속 뭔가 이 사위라는 놈이 우리 딸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계속 그게 잔상이 이어진다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친정엄마가 손주를 봐준다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2021님께서 애기들을 키워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세요. 애기들 키워주는 게 진짜 힘들잖아. 그러니까 애기를 낳은 본인들이 키워야 된다고. 그거를 할머니 된 친정엄마한테 키워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애기를 키우는 게 힘들다 보니까 친정엄마도 이게 처음에는 아유 뭐 당연히 우리 손주 이뻐가지고 한다 하지만은 키우면서 뭔가 더 대우나 대가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자분들도 엄마 눈치 보게 되고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아 나 뭐 한 달에 엄마한테 이렇게 뭐 100만원 200만원씩 드리겠는데 용돈 더 드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 그거는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하면은 남편이랑 그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너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데 너 뭔지 아시죠? 우리 엄마가 애기 보는 우리 애들 봐주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그게 어떻게 그딴 말을 하냐고 하면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운다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어린이집이라는 또 우리나라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갈 때까지 남편이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희생을 해주고 돈을 열심히 벌어와 주고 여자분은 또 육아를 또 열심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현진 씨의 어머니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출연자가 현준 씨예요. 현진 씨 어머니는 현준 씨 아버지가 교장이잖아요. 교육자 집안이고 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교육자 집안, 그러니까 아빠가 교장이면은 교장 아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던데 그거 뭐야? 이유가 뭐예요? 뭐가 좋아? 그리고 현진 씨 어머니가 현준 씨가 좋은 이유가 막내 사위로 들어오게 되면은 분위기도 이쁘게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현준 씨를 이렇게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대놓고 연봉을 물어봤는데 현진 씨 어머니가 완전 그냥 빠꾸 없이 연봉을 물어봤어요. 연봉 얼마 받냐고. 현준 씨야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긴 했지만은 웃음 속에는 현준 씨도 아 이 여자는 만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대놓고 연봉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런 여자 집안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진짜 피곤하겠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놀랬던 게 현준 씨가 연봉을 그냥 오픈했어요. 근데 보통 연봉 오픈하면은 삐소리나 묵음 처리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연봉 다 나오더라. 현준 씨 연봉이 8천에서 9천 받는데요. 진짜 많이 벌죠. 삐소리도 안 나와. 그냥 다 나와. 한 달에 600 버는 겁니다. 600. 근데 문제는 현준 씨가 그렇게 연봉 얘기했을 때 현진 씨 어머니는 그닥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뭐 만족하거나 그러지 않고 차차 뭐 연봉은 더 많이 벌 거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현진 씨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오거나 느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직장인 8천 9천은 진짜 잘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남자 출연자도 여자 출연자도 다 이쁘고 잘나신 분들 나왔지만은 커플 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진 씨 어머니가 사위 될 남자의 경제력에 대해서 원하는 거는 현진 씨도 그렇고 예체능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그게 이제 현진 씨랑 현진 씨 어머니가 바라는 능력이에요.